노란 봉투법 들어보셨나요? 9년 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씩 담아 전하는 모금 운동이 시작됐고 시민 4만 7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는 노란 봉투법이 발의됐었는데요.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정치권에서 노란 봉투법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KEC 반도체 공장. 2010년 파업 이후 이곳 노동자들은 3년 동안 월급을 압류당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30억 원. 65명이 나눠서 갚아야 했습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출하관리 파트에서 일하는 이미옥 씨의 2019년 2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상여 154만 원은 회사 채권 가압류로 0원이 됐고 165만 원의 급여도 세금과 압류로 다 떼이고 50만 원만 남았습니다. 어떤 조합원들은 집을 팔기도 했고요. 이제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안 되면 보험 넣던 보험을 다 해약하고. 다른 노조원들도 마찬가지. 한 달 내내 일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100만 원 안팎이 전부였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모두 34번의 월급을 줬다가 다시 가져갔습니다. 13년 전 여름, 쌍용차 파업이 끝난 뒤 회사는 노조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경찰도 노조원 개인에게 손배소를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44억으로 줄긴 했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약 3배가 돼버렸습니다. 벼랑 끝까지 그냥 모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 나한테 집행이 된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두려움도 있고. 최근 노조원 20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노조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모두 피소된 사람들입니다. 뭔가 울분, 분노, 불안,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되는 거고. 현행법상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배소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절차를 지키고 폭력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점거 농성에 들어가면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체 행동권 자체가 손해를 끼쳐서 회사가 그 손해를 감내할 거냐 아니면 이들의 단체 요구권을 들어줄 거냐 이렇게 그 협상의 하나의 카드인 거거든요. 그래서 발의된 노란 봉투 법안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원 개인에게 소송을 거는 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발의는 됐는데 법안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TF를 만든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정당한 파업 활동에 대해서 좀 폭넓게 배려를 하게 되면은 이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들겠죠. 하지만 정부 여당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건 곤란하다며 부정적입니다. 불법 파업 상태 그리고 강성 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 이런 사태로 생긴 이 손해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 들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기에 기업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주 대우조선해양노사가 파업 51일 만에 협상에 합의한 직후 정부의 일성은 법과 원칙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대통령실은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날 때마다 기업들이 자주 꺼내드는 단골 카드인데요. 과거 소송들 결과는 어땠고 정말 손해 때문에 소송을 냈던 건지 한 시민단체가 200건 가까운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 협상 도중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창조 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이들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배상액은 단 500만 원. 회사가 불법으로 노조 와해를 시도했고 아무런 경제적인 손실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 차원으로 요구했던 10억 원의 단 0.5%만 인정했습니다. 500만 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4년 동안 노조 간부 재산 4억 1천만 원이 가압류됐습니다. 은행 금융거래나 이런 게 거의 잘 못 됐어요. 그 통장에 있는 돈도 사용할 수도 없고 금융거래 관련해서도 많이 불편하게 겪었죠. 한 시민단체가 1989년부터 최근까지 노조 손해배상 소송 197건을 분석했습니다. 10건만 노조가 대상이었고 95%인 187건은 조합원 개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매번 크게 깎였습니다. 2018년 기아자동차는 엿새간 공장을 점거한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 파업의 피해는 빼고 무단 점거와 직접 관련된 손해만 인정한다며 배상액을 1억 7천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합법적 파업이라 해도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만큼은 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에 참여를 하고 노동권 행사를 했는데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범죄 행위라고 법적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돼 있고 영국은 배상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당시 시민사회는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분입니다. 가로와 세로 높이가 모두 1m밖에 안 되는 이 철골 구조물 안에서 31일 동안 농성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한 씨를 오늘 MBC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이번 사흘째 이제 겨우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는데요. 최저임금이라도 벗어나게 해달라던 노동자들의 몸부림에 사측이 8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로 답하면서 유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그제 협상 타결 직후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던 유채한 씨. 아직 허리와 무릎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져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탔는데 더위를 안 타고 있어요. 그는 회사의 폭력 진압에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철 구조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교섭 의지를 확인한 시점에 공권력 투입 얘기가 나오자 협상 전망이 어두워졌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교섭을 시간을 끌겠다. 왜냐하면 공권력 투입하면 교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찰 레벨은 왔다 갔다 하고 위에서 헬기 날아다니고 막 그러고 밖에서 막 진압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솔직히 무섭죠. 평생 일해도 최저시급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결국 협상은 사측이 처음 제시한 임금 4.5% 인상으로 타결됐습니다. 2016년부터 삭감됐던 임금 30%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이번에도 좌절됐습니다. 최저시급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대보험 떼먹히고 일은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다치고 저희 임금 30% 올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50% 정도 되는 임금 수준이거든요. 정부는 여전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측은 8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생활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800만 원 드려도 못 갚는 사람들한테 8천억 내밀어 봤자 받을 마음이 있는 건지 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